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고 여기며 살아간다.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1차적으로 나르시시즘인 심리가 깔려있다.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나빠진다는 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다. 내가 괴로운 건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등등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어쩌랴. 그런 생각이 다소 병적으로 기울면 자기 연민에 빠져 나만 상처받고 나만 외롭고 나만 위로받지 못하고 나만 가여운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반대로 자기 혐오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역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김성민 씨는 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매우 자주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곤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었고 적절하게 배려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적어도 자기가 원한 만큼은 아니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때가 더 많았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도 않았고 그를 존중해주지도 않았으며 배려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썩 괜찮은 것 같다가도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곤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성민 씨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주위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었다. 그들은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편한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민 씨 혼자만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은 그를 더욱 외롭고 힘들게 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피해의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때로는 그 감정이 지나치게 맹렬해서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어느 순간 그런 감정들이 제어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찔해지곤 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어째서 이토록 인간관계에 무능하고 당하기만 할까 하는 자기 비하의 감정도 그를 괴롭혔다.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인간들한테 어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늘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는 한탄이 이어졌다. 그는 상담 시간에 진료실에 들어서면 자리에 앉기 전에 꼭 내 얼굴을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다. 한데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로선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가 되물었다. 선생님도 제 시선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 시선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버릇이에요.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하도 일방적으로 상처를 입기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색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날 속이는 사람인지, 이중적인 면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간파되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만큼 피해의식이 깊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에게 한두 번 보고 상대방의 모습을 다 알 순 없어요. 나하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 한두 번 만나고 상대방에 대해 다 알려고 하는 것조차 절대 속지 않겠다는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다. 강민아 씨 역시 인간관계에서 왜 자신만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몇 명 되지도 않은 친구들은 어쩌다 만나도 각자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했다. 혹시라도 힘든 심정을 털어놓으려 치면 잠깐 안 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에 자기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는 서운하다느니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적어도 친구라면 그래선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모임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도 대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각자 자기 일에 바빴고 애초에 서로를 챙겨주는 잔정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다. 힘들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힘이 되어준다는데 미나 씨에게는 남의 이야기였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더 많았다. 그 중에서도 형제 중에 막내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연로한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데도 출가한 두 언니들은 시시때때로 친정에 손을 벌렸다. 그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미나 씨였다. 직장생활 10년에 적금 통장 하나 없는 것은 아마 자신뿐일 터였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열렬한 감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3년째 접어들면서 애정은 시들해지고 이제는 거의 의무감으로 만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건 남자친구 쪽이 좀 더 심했다. 결혼 말이 잠깐 오가긴 했지만 미나 씨 쪽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자 쪽에서도 그러면 좀 더 두고 보지 뭐
하고 나서는 그만이었다. 그러다 보니 미나 씨로서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고 싸울 일만 더 늘어났다. 그때마다 더 상처를 받는 쪽은 당연히 그녀였다. 남자친구보다는 그녀 쪽에서 더 관계의 불안을 느끼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보기에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사는 것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듯 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외로움과 소외감, 피해의식만 커져갔다. 인간관계도 점점 나빠졌다.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작은 일에도 발끈하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공격적인 폭언을 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차츰 멀리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그녀는 왜 나만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있었다.